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내의사 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원장 친구 정혜숙입니다. 저희는 소아과 동기 교환손님이죠. 네. 왜 숨겨놨냐면 너무 근무지가 멀어요. 아, 맞아요. 네, 집도 멀고 저희가 거의 뭐 극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과 서로. 근데 그 서쪽에 살고 계시고 직장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아 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전공은 소아기, 그러니까 입부터 항문까지, 그리고 이제 간담체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인숙 선생님의 세부 전공이 요 소화기인 만큼 관련한 얘기들을 할 건데요. 사실은 뭐 제가 몇 번 언급하기도 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진료실에서 주로 또 저희가 받는 질문들, 엄마들이 궁금한 것들,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들 변에 피가 섞여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깜짝 놀라잖아요. 변에 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혈변. 가장 흔한 원인은 항문 열상, 그러니까 이제 똥꼬가 조금 찢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특히 신생아나 영아기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항문 열상이 가장 흔한 원인을 차지하고요. 특히 이제 대변이 이게 단단한데 휴지에 이렇게 한 줄 선홍색 피가 딱 묻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항문 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닦지 못하는 아이. 닦지 못하는 아이는요, 기저귀에 한 줄, 그 변 자체가 빨간 게 아니라 동그란 원통형 위에 이렇게 한 줄이 딱 있는 경우. 보통 물어볼 때 저도 새빨간가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빨간지. 빨간가요? 건붉었나요? 그렇죠. 네.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게 아, 제일 네. 의사소통이 쉬운 것 네, 같아요. 사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기저귀를 가지고 오시면 왜 변질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딱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사진으로 충분하시다. 네. 치료는 어떻게? 변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물 많이 섭취하고 섬유질도 많이 먹고, 그리고 좌욕, 항문을 이제 부드럽게 그쪽으로 혈류가 많이 가게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담가 놓는 좌욕 치료도 중요하고요. 좀 잘 안 될 때는 변비약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비약에 대한 또 걱정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변비약은요, 모든 약이 뭐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오래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매일매일 몇 년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변비약 걱정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항문을 쓰는 방법을 애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변이 잘 나오게 하는 음식이다. 왜냐면 그게 흡수는 잘 안 되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그 약은. 그리고 아이들에게서는 우유, 단백, 알러지도 흔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장 점막이 그 단백질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제 피가 좀 나올 수 있는 건데, 주로 영유아 시에 기저귀를 보면 뭐 고춧가루 뿌려놓은 듯한 변이 있다. 그 피가 이제 단백질 때문에 장이 헐어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치료는? 대부분은 그냥 우유, 분유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에는 특수 분유를 먹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면 중단해야 되나요? 우유를 이제 꼭 중단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경하게 이렇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될 때, 네. 없어지지 않을 때. 없어지지 않을 때, 네. 양이 많을 때, 그럴 때는 바꿔야죠. 그리고 성장이 잘 안 될 때, 그렇죠. 특수 분유를 고려합니다. 특수 분유는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HA 분유라고 우유 단백을 많이 분해해서 흡수가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분유다. 하이포 알러지. 하이포 하이포 알러지. 네. HA는 그 뜻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케이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 분해한 거라서 HA 분유보다 한 단계 업한 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특수 분유를 먹을 정도로 고민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좀 상의를 하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혹시 같아요. 다른 질환이 있으니까. 그렇죠. 혈변의 가장 흔한 원인은 네, 찢어지는 것. 그렇죠. 네.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우유, 단백, 알러지. 알러지. 유당불내증이랑 네. 우유, 단백 알러지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두 개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 혼용해서 많이 써요. 쓰면서도 헷갈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좀 경한 케이스들이었잖아요. 혈변
혈변의 위험 신호.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3대 증상이 있습니다. 혈변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두 번째, 복통이나 체중 감소, 설사가 동반된다. 세 번째는 복통이 없이도 대량의 혈변이 나온다. 이럴 때는 꼭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복통이 없이 나오는 그렇죠. 대량의 혈변. 얼마 전에도 네.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어. 병이었나요? 메켈 게실이라고 소장에 네. 위점막이 태어날 때부터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꾸 산을 분비하니까 자극이 돼서 대량의 혈변이 생길 수 있어요. 피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그 수술하면 좋아져요. 몇 살이에요? 주로 영아기에 많이 영아기. 생깁니다. 네. 치원 들어간 애들 중에서도 생길 수 있고 그건 구조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일찍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애가 잘 안 클 때, 성장이 잘 안 될 때라고 기준하면 또 많은 엄마들이 걱정합니다. 몸무게가 잘 안 늘어요. 키가 제 생각만큼 빨리 크지 않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3개월에서 6개월? 웨이트가 안 늘어나는 게 일주일 단위로 할 수는 없잖아. 3개월에서 6개월 좋은 것 같아요. 3개월,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봤는데 체중 증가가 너무 없다. 네. 네. 그런데 혈변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무서운 질환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봐라. 네. 혈변이 있는데 모르겠다. 그럼 오시면 맞아요. 되는데 처음에. 네. 그냥 한 번만 봐도 모르겠다. 그럼 오시면 되고 한 두 번 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요. 문제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에는 단순히 항문 치열이나 질환이 아니라 기저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해봐야 합니다. 밤에 아기가 너무 배가 아파서 깬다. 그런 경우는 위험 신호인가요? 네. 그게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해서 야간통, 자다가 깰 정도의 복통, 위험 신호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조금 잘 구분을 하셔야 하는 게 밤에 깰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낮밤 없이 계속 아픈 경우를 야간 복통 이렇게 해서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낮에는 너무너무 잘 놀고 밤에만 좀 아픈 경우는 기능성 복통, 성장통 그리고 불안이 있을 경우에 그런 신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애는 너무 잘 놀아. 밤에도 잘 자. 근데 항상 배가 아프다고 말을 하고 오늘도 왔는데 저는 앉으면 배 아파요. 근데 얘가 한 3돌 가까이 되긴 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이거를 맨날 얘가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일단 배 아파요가 입에 붙은 것처럼 그 친구도 제가 좀 주시해서 보고 있기는 하는데 네. 성장이 잘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이 중요하고 기능성 복통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인 경우가 많은데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또 유치원생 아니면 이제 말이 조금 트이는 나이부터 배가 아프다 수시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은 문제 없는 그러니까는 배는 아프지만 그게 장의 예민도 그리고 스트레스 아니면 불안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성장이 잘 되는지 아니면 위험 신호가 있는지 혈변이나 설사나 구토나 그런 게 지속되지 않는지를 보고 그런 게 없다면 당분간 좀 아이를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 그래도 지속된다 모르겠다 걱정된다 그러면 검사를 쭉 해보시고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얘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검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혈액 검사, 뭐 다른 질환이 있는지, 당뇨나 갑상선 기능이나 간 기능이나 백혈 수치는 어떤지, 뭐 빈혈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혈액 검사 하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서 전반적인 장의 모양 좀 보고, 그리고 가슴 엑스레이 찍어서 뭐 심장이나 폐 모양 괜찮은지, 소변 검사에서 콩팥의 질환이나 방광의 질환은 없는지, 뭐 심전도, 초음파 내시경으로 가는 케이스들은 보통 어떤 케이스예요? 내시경은 주로 3대 증상,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또는 혈변이 있을 때 특히 2주 이상을 만성이라고 보거든요. 장염일 때도 물론 2주 이상 아플 수 있는데 심하게 아픈 거는 한 5일 이내고 점점 좋아져요. 아프긴 아프지만 근데 이제 계속 비슷하다 그럴 때는 검사를 좀 해보는 거죠. 내시경도 해보고 씨 찍어보고 뭐 그 관련된 혈액 검사도 해보고 로컬에서 이런 병원에서 네. 내시경까지 이제 막 대학병원 의뢰하고 그럼 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 먼저 좀 스크리닝 해볼 수 있는 도구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대변 검사가 아주 잘 나왔어요. 대변에서 장의 염증 정도를 보는 분변 칼프로텍틴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다른 장염인지 바이러스인지 그런 거를 한꺼번에 보면서, 그리고 칼프로텍틴 수치를 같이 검사를 해보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 있으면 염증성 장 질환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염증성 장 질환도 초기나 아니면 대장의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수치가 조금만 오를 때도 있고, 아니면 장염이 한창 심할 때는 막 수치가 엄청 높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복해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2달, 3달 간격으로 검사를 해봐서 수치가 점점 계속 오른다. 아니면 뭐 조금 좋아졌다가 또 오른다. 그러면 그런 내시경이나 자세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냥 금방 좋아지고 계속 괜찮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있다가 네, 없어진다.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은 다른 거는 피 검사만 해도 계속 팔로우 하기가 굉장히 인베시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가는 뭐 어쨌든 계속 하는 거니까 아주 가져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고, 네. 그래도 배가 계속 아프면 또 내시경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도. 애매해. 복통은 원래 사촌이 땅을 사도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배가 아파요. 바로 아프죠. 아파요. 되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자기들은 정말 불편한 거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남이 잘 돼서 아프면 마음의 병 아니에요? 위산이 확 나오는 느낌을 모른단 말이야? 확 나오는데. 어, 복통이 마음의 병이 맞아요. 그치. 뇌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그 기능성 복통의 카테고리는 뇌의 문제야. 김선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진하셔요. 정신과랑 많이 봐요. 얘네과랑 정신과랑 협진이 돼야 되는 게 되게 많아. 흥미롭죠? 장의 예민도, 스트레스, 불안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이랑 협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갔다 오면 애들이 너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 후에 그렇죠. 보통 그렇게 네. 이제 협진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청소년기에는 혈변이 나온다고 부모님께 말을 할 때는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때 아이들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이렇게 지나가다 툭 던지는 거는 그동안 있었던 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때 엄마한테 한마디 딱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보통 처음에 진료실 들어오면 며칠 전부터 혈변이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세히 문진을 하다 보면 몇 주, 몇 달 된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아기 때나 뭐 화장실 확인하는 거지. 그럴 때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군요. 그렇네. 반복되는 혈변은 꼭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소아의 위장관 증상은 사실 장염이긴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 있죠. 배가 꼭 아파야 하냐? 아니면 구토설사 없었는데도 장염인가요? 뭐 이런 질문 하실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장염이 시리즈로 처음에는 구토만 하다가 나중에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 배만 아프다가 구토하고 설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시간차로 증상이 생기는 장염일 수 있고, 그런 증상들인데 장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 보다 보면 대학병원을 꼭 보내게 되는 복통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아파하고 애가 막 다리를 뭉클이고 또 거기에 혈변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또 대학병원 가서 꼭 초음파 보라고 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장중첩증인데요. 소장이 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 소장은 사이즈가 작고, 네, 대장은 사이즈가 크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배가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그게 막 몇 분, 몇십 분 간격으로 계속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초음파를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장중첩증이 그렇게 주기적인 복통 말고도 혈변만 있는 경우도 있고 구토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검사 방법은 초음파밖에 없거든요. 아니 동네 병원에서는 장염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가장 흔한 게 장염이니까 구토, 복통, 설사, 장염 증상이잖아요. 혈변 엄청 아팠다가 괜찮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처지는 애들도 있고 그냥 조금 배가 아파 그러다가 괜찮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여기서도 또한 지속성, 하루 한나절, 반나절, 뭐 하루 종일
그렇게 배를 아파한다? 그러면 중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염이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너무 브로드한 네이밍이에요. 맞아요. 그쵸? 네. 하여튼 장에 뭔가 자극이 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일종의 다 장염인 거죠. 그쵸, 일종의 장염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뭘 먹고 탈이 났는데 누구는 막 토하고 누구는 설사하고 아빠는 배만 조금 더부룩한가 막 이제 이런 정도로 끝나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 가족이 모두 다 사실 장염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장염은 바이러스 장염이 대부분인 거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2, 3일 정도 있으면 또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안에 너무 배가 아프거나 뭐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약들을 좀 쓰곤 하는 거지 아주 건강상에 막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그 중에 너무 힘들면 수액 정도 맞아볼 수 있다. 장염의 궁극적인 표는 탈수가 안 되게 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굶기시는 경우가 있거든. 먹으면 좀 싸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먹으면 네. 쌌기 때문에 아예 안 먹였다. 그러면 이제 탈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네, 먹이시고. 그거는 네 맞아요. 네. 거꾸로 설명할 때 있어요. 어. 나가는 만큼 어. 잘 보충해줘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장염일 때 이제 뭔가 잘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면은 이제 설사 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경구 수액제제 같은 네. 것들이. 근데 구토는 좀 어려워요. 그쵸. 먹는 대로 토를 또 하니까, 토하니까. 그럴 때는 수액 치료가 필요해요. 그쵸. 수액 치료가 사실은 요즘은 이제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은 이제 또 난리 부르스를 하면서 또 잡는 거니까. 원장님께 오시면 됩니다. 저희 동네는 거의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소아수액을 하는 데가 많진 않아가지고 손이 좋은 저희 간호사님들이 손이 좋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소아수액은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에너지가 많이 드. 그쵸. 혈관도 얇고 막 탈수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막 혈관 쪼그라들고 이러니까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협조도 그렇고. 협조가 제일 네. 또 수액이 필요한 순간에는 또 아기가 좀 울더라도 잡고 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쫙 맞고 나면 그 하루를 잘 맞아요. 버틸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애들 막 늘어져서 왔다가 수액 맞으면 뿅 좋아져가지고 갈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다음날 또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토하고 설사하고 했던 거를 조금 보충해주고 앞으로 또 그렇게 힘들 거를 조금 보충해주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할까요? 네. 복통의 원인은 순위를 정해보자면 가장 흔한 거는 변비,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한 위장염, 드물게는 장중증이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큰 부분의 하나가 기능성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게 얘기해 주시지만 굉장히 환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의를 찾아오시고 환자 중에 요즘에 복통은 아니고 이제 두통인데 월수금만 아파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물어봤죠. 영어야? 수학이야? 영어요. 명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어. 그러면은 진짜 통증일 수는 있지. 자기는 통증이 진짜 맞죠. 힘들지만 네. 이게 약으로 해결될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네. 엄마랑 잘 상의를 아이랑 해봐야지. 협의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꾀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그쵸? 근데 내가 걔한테 그냥 다녀. 우리 동네 학원을 내가 대부분 알잖아. 그러니까 어디 다녀 얘기했는데 내 생각에 그렇게 빡센 데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냥 다녀. 딴 데 가면 더 힘들어. 막 이제. 맞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 그래. 다 또 그런 거란다. 인생이란.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 7살이어가지고. 아직 이 친구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상황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때깔. 네. 그게 또 열자마자 그치. 보이는 아우라. 이상한데 뭔가 검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대면 진료를 저희 수학과 친구들이 무서워합니다. 네, 초지는 좀 어렵죠. 봐야 촉이 솟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제가 옛날에 이제 청소년기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고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막 그래서 옛날에는 막 혼자 병원을 많이 갔거든요. 요즘은 당연히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갔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갔는데 배가 아파요.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CT도 찍어봐야 되고 막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지. 근데 문을 나섰더니 좋아지는 거야.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이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중에서 어떤 경우는 그 우유 때문에 그걸 먹으면 설사하는 거. 두째를 낳고 그 조리원에서 너무 건강한 음식을 먹어본 거야. 그 기간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 좋은 걸 아, 먹어야 한다? 내가 우유를 먹으면 그렇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 그제서야? 아니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우유를 먹었지. 그 우유가 포함된 그 카페라떼 뭐 이런 거, 뭐 빵 막 먹고. 근데 그거를 매일 먹었으니까 몰랐던 거야. 근데 거기서는 막 그런 빵도 안 주고 막 되게 건강식만 주잖아.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해봤지. 안 먹어봤어. 그랬더니 괜찮은 거야. 우유 먹으면 키 큰다는 거 자기 다 뻥이라 그러면서 나 우유 되게 좋아한다고 막 그런 얘기 네가 했었어. 그때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변비가 문제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서 그게 또 타고난 게 있다. 약간 음식에 대해서 왜 그런 거 있죠. 며칠 지난 요거트 먹어봤자 뭐 설사 먹게 더 하겠어 막 이런 게 좀 있거든. 설사도 한 번 하면 끝나. 뭐 그다음에 매일 먹어야지. 뭐 매일 더워도 먹어야지. 없어. 나 좋아 괜찮아. 학생들은 굉장히 있을 수 있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네. 네. 그러니까 그 갇힌 공간 안에서 굉장히 약간 스트레스풀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가 아플 수 있고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는 경우 많은데 소리 때문에 아프진 않지만 소리 때문에 뭐 조금 불편도 하고 반에서 한 2분의 1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뿐이 아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잊지 못할 케이스. 애들이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요.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면 어떤 애는 막 그 문고리에 있는 못을 잡아 빼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못을? 이게 끝이 치워놓는다 해도 입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알려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생긴 문제라고 해야 되나? 자석 중에서 네오디움이라는 자석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자성이 강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개만 먹었을 때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 2개 이상을 먹었을 때는 하나는 좀 내려가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위에 있잖아요. 그 장과 장 사이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장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손 사이에서도 그 자석이 붙는다고 해요. 엄청 자성이 세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장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네오디움 구하기 굉장히 흔하고 그냥 자석이니까 사고 자성이 세니까 뭐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정말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식이 되죠 그 사이가. 뚫리는 거죠. 주로는 배터리를 먹었을 때 이제 위나 뭐 장이나 뭐 그런 게 부식이 되는데 오래 그 안에 있으면 자석도 부식될 수 있어요. 산에 의해서 위산이 강하니까 부식되면서 장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파고드는 거죠. 뚫려. 전공. 무섭다. 애가 먹은 것 같은데 엄마가 막 다그치면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솔직히 말해. 막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애가 또 입을 닫아버리거든. 네. 굉장히 현명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일로 와봐, 용돈 줄게. 말해봐. 가르치면 애들이 말 안 해요. 입을 다물어버리고. 다뭅니다. 뭐 사진 찍어보면 되긴 그쵸, 하는데요. 자석은 엑스레이 보이니까요.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자석이 의심된다 할 때는 빨리 가까운 저희 병원 같은 데 오시고요. 그렇죠. 만약에 안 되겠다 이게 뭔가 싶으면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다시 토스해서 보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소화기 관련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크게는 혈변, 그리고 복통,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동네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